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미국발 은행 우려 위기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국내 시장의 온도차도 변동성이 컸습니다. 특히나 종목 간의 온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움직임들 보여졌는데요. SG증권발 사태로 인해서 특히나 관련한 종목들이 무더기로 급락하는 사태는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살펴보시면 호실적을 발표한 현대차와 그리고 업황 저점을 기대하는 등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추가 하락을 막아주는 움직임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은 반발 매수세 유입대 더불어서 은행 위기에 대한 재점화 속에 시속 게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조정은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만큼 이어질까요? 전망에 대해서 빠른 눈치 게임이 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투자 올림픽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종목을 픽해볼 수 있는 안목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2대12TV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해설위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해설위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타 매매 전문가 강사죠. 바로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준입니다. 4월 26일 그 마감 하이라이트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 화, 수요일 6시의 남자 일타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500이 붕괴가 됐네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600을 목전에 앞두고 지수가 지난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2,500이 붕괴가 됐는데 지금 주식 이제 시작하시고 지난달에 호황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고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입니다. 2,600을 돌파를 해도 현찬일 판에 지금 특별한 악재가 없고 굳이 악재를 뽑자면 대만, 중국 전쟁 정도 될 텐데 이런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2,500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달 전으로 회귀한 느낌이 있거든요. 한 달 전에 시작해서 수익을 한 달 동안 내내 보신 분들은 지금 하락장에도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래도 수익권이실 텐데 상승장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2,500을 다시 한번 회복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눌러 앉느냐 이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좀 급하게 먹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우선 들어오지 마시고요. 중장기 이제부터 하락장을 보면서 한번 중장기로 긴 호흡으로 들어오실 분들만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 노란톡방에서 이제 인증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인증이 많이 나오는 시즌이 아니라 좀 지켜보는 관망 시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지금 떠나버리면 다시 한번 지난달 같이 하루 일주일 사이에 100포인트가 넘는 장을 또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떠나시는 거는 본인 판단이지만 떠나시면 앞으로 호황장 또 뜰 때 또 끝물에 들어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는 2,500선이 결국 붕괴가 됐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 파기 위험 때문에 곡물 사료 관련주들이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죠. 이게 바로 2년 전에 또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게 도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2년 전에 돌아왔던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흐름이 돈다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돌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락장이라고 무서워 떠나버리면 굉장히 빨리 회복되는 장에 대응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 또한 1,336원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환율이 항상 이런 포인트입니다. 1333원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연고점을 갱신했다. 환율도 안 좋고 지수도 안 좋고 뭐 종목들은 다 빠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거는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놀라서 빠지잖아요. 지금 버티신 분들 수익도 날 때 다 수익 잔치할 때 다시 들어오면 또 빠지는 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0.17%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0.99%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연일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하락 종목이 1,550개나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존 보유 종목들 재무도 이상이 없고 재료도 이상이 없지만 지수 하락폭에 의해서 2주 연속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지수는 다우는 1% 정도 하락했고 나스닥은 1.9% 하락했으니까 장 초반부터 하락에 파란불로 시작을 한 건 맞습니다.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 종목 한 종목 정도 말씀드릴 텐데 대우부품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런 하락장이 매일매일 나와도 상한가 종목이 나온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대우부품은 이제 늦게나마 전기차 배터리 히터 공급이라는 소식, 전기차만 붙고 신규 테마이고 또 신생 테마인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신생 테마라는 거는 전기차 관련주 다 갔는데 아직 안 간 대우부품이 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세부 내용은 북미향 현대전기 기아차에 522억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대우부품 혹시나 갖고 계신 분, 오래 물려 계신 분들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내일도 갭 상승 나올 텐데 갭 상승을 했을 때 그 시가라는 게 있잖아요. 시가를 지지를 받으면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시가가 깨지면 무조건적으로 절반은 던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가 다시 올라가면 또 홀딩하는 걸 갖고 있어야 되지. 내일도 무조건 올라간다 생각하다가 시가 깨고 쭉 내려가면 상승폭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갖고 계신 분들은 첫 번째도 시가를 지지해라, 이렇게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월 달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사실 박셀바이오로 시작해서 EDC, 카나리아 바이오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 지난주부터는 보유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림픽 종목 중에 홀딩할 수 있는 종목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손절해야 될 정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 4월 달 최근 올림픽 종목은 첫 번째는 카나리아 바이오, 그러니까 박셀 바이오 EDC 급등 종목을 빼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지난주 대원 미디어, 제일전기공업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는 그린케미칼, 퓨런티어 어제 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홀딩 의견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9월에 FDA의 이슈까지는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22선을 깨지긴 했지만 물려도 버틸 만한 종목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26일 오늘이죠. 26일 오늘 슈퍼마리오 개봉을 했습니다. 지금 개봉한 시점을 앞두고 지수 하락과 함께 하락이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홀딩하라, 손절하라 이렇게 말씀을 두 가지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제로 소멸로 보고 손절이 맞다 먼저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내일부터 이제 슈퍼마리오 관련해가지고 관객 수가 찍힐 거예요. 뭐 10만, 50만, 100만 이렇게 찍히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흐름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홀딩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로 오늘 많이 밀렸죠. 그리고 재료가 단기적으로 소멸됐다. 손절, 단기적으로 손절. 하지만 홀딩하실 분들은 관객 수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전기공업 그냥 전기차 이슈, 충전소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그린케미칼이 좀 모호합니다. 탄소 중립인데 지금 요거는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 퓨런티어는 먼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부터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초에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그 호황장에 박셀바이오 상한가를 보고 기대감으로 들어오셨다가 지금 급락이 나오니까 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노란톡방 나가시는 분 많이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똑같아요. 남들 돈 벌 때 들어와서 돈 잃을 때 보이는 더 잃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평생 해도 주식해서 돈 벌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22선 오늘 깨졌어요. 깨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나올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 나오지만 저는 카나리아 바이오는 일정상으로 9월이기 때문에 지금 4월 말이기 때문에 5월 달도 흐름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홀딩인데 무턱대고 홀딩은 아니고요. 하락하면 뭐 3만 원 부근에 추매 사인도 드려서 LX 세미콘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수하고 악재로 쭉 빠졌다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제가 추매
소매하고 지금 다 수익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카나레오 바이오는 저는 홀딩이다. 단 조건부를 다는 거죠. 추매를 해서 올라갈 수 있고 기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 기대만큼 안 간 대원미디어입니다. 대원미디어는 두 가지 의견을 드릴 텐데요. 우선 대원미디어 공략하고 그냥 빠졌어요. 그냥 오늘 지수 하락도 빠지고 재료 소매로도 빠지고 오늘 마이너스 6%까지 빠지고 122선에 지금 걸려 있는데 두 가지로 보세요. 나는 단기 성향이고 22선 깨지면 손절한다. 그리고 재료 소매를 손절한다 하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손절할 수 있죠. 하지만 이 122선 지지를 받고 내일부터 슈퍼마리오에 대한 관객 수가 이제 랭킹이 기사에 나올 거예요. 기대 이상으로 호실적이 나오면 120여를 반등을 받고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대원미디어 제가 여러분께 올림픽 종목으로 드린 모든 종목들이 재무적으로 이상이 없고 부채나 유보율이 우량한 종목들입니다. 특히 대원미디어 재무제표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은 매년 상승을 하고 있고 유보율도 1000%가 넘는 걸로 제가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미디어 단기적인 성향은 손절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장기로 내일부터 카운팅 해보실 거면 관객수 카운팅하면서 홀딩하실 분들은 홀딩도 괜찮다. 본인 성향이 단기냐 중기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꼭 단기가 나쁘다, 중기가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본인 성향상 나는 손절이 너무 싫어요. 그런 거는 122선 지지 확인하고요. 내일부터 직접 극장 가보셔도 되죠. 슈퍼마리오 사람들 얼마나 보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닌텐도에 대한 이슈. 만화가 흥행하면 닌텐도를 사달라는 또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매출은 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이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지금 말들이 많죠. 제가 뭐 수익권에 왔다가 다시 빠져 있는데 지금 62선 지지를 받고 있고요. 오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이슈가 현대차를 통해서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등주는 아닙니다. 디스플레이텍이 1등주이고 2등주는 뭐 휴맥스 홀딩스 정도 보면 되겠죠. 하지만 3등주, 4등주까지 이 수급이 선순환 키맞춤이 된다면 제일전기공업 올라갈 겁니다. 노란톡방에 지금 안달이 났어요. 왜 안 가나요? 모르죠. 지수도 빠지고 그리고 3등주이기 때문에 안 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1, 2등주가 급등이 나오면 가는 겁니다. 다음 말씀드리면 오늘 노란톡방은 들어오지 마세요.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마음이 급해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베깅하고 물어보시고 이러시면 저는 그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도 마음은 심지는 굳게 갖고 가지만 자꾸 옆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 맞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란톡방 오늘 그러신 분 들어오지 마시고 좀 차분히 5월까지 보실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제일전기공업은 저는 아직도 홀딩 의견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들어오시다가 손절할까요? 물어보신 분들은 저는 그분들하고는 맞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린케미칼이 지금 조금 쉽지 않은 자리가 됐어요. 쉽지 않은 자리가 됐지만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 그린케미칼은 좀 약간 다른 접근을 하셔야 될 게 단기면 22선을 깨졌기 때문에 손절이 맞는데 그린케미칼 보시면 22선을 깬 이후에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22선 깨고 횡보하다가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 특성인 것 같아요. 탄소 중립, 탄소 포집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향은 손절이 맞지만 좀 버텨보시면 120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홀딩 하실 분들은 홀딩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우선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지 마십시오.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 월, 화, 수 제가 2대1 오늘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예 노란톡방을 들어오지 마시고 클릭도 하지 마시고 QR코드 찍지 마세요. 단 5월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만 이런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만 지금 노란톡방 QR 찍으시고요. 행운의 번호 7777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반갑게 여러분과 함께 맞이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시고 급하신 분들은 절대로 오늘 클릭 금지하시고요. 마지막은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 오늘 시작하자마자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보시면 3% 또는 2% 상승이 나왔는데 쭉 밀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랫꼬리 보이시죠? 아랫꼬리는 내일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섹터가 좋고 자동차 부품주 섹터 좋습니다. 자, 퓨런티어 했던 게 어제 말씀드렸죠. 탑다운. 우선 지수가 좋고 현대차 좋고 현대모비스 좋으면 퓨런티어 갈 거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탑다운 중에 첫 번째 지수가 안 좋았죠.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봉 보여드리면 퓨런티어는 분봉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봐 보세요. 시작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을 때 거래대금 터졌는데 쭉 밀려 하락폭 꽤 있었어요. 22,550원까지 밀렸다가
기어이 이렇게 해서 횡보한 후에 좀 올라서 끝났거든요. 아랫골이 달라졌기 때문에 피런티어는 뭐 자율주행차 이슈가 있고 현대차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익절하신 분도 많아요. 저희가 피런티어 어제 종가로 했기 때문에 어제 종가 이전에 했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매수가는 지금보다 23,000원 정도입니다. 평균 매수가가. 지금도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율주행차 이슈가 있는 피런티어 좀 더 길게 보겠다. 지금 단기 지수가 하락할 때는 단타로 지금 왔다 갔다 해서는 큰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을 견디고 이런 올림픽 종목들 들고 한번 가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걱정 많으신 분들, 지금 하락장 처음 보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지 마시고요. 하락장을 견뎌보실 분들만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자꾸 이렇게 그 하락장에 대해 너무 걱정 많이 하시면 저도 심리가 흔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하실 분들, 좀 견뎌내실 분들만 들어오시고 오늘은 월, 화, 수 이번 주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는 하락장에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지금 지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보유 종목들이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보유 종목들 홀딩 하시고요. 재료나 재무 확인하시고 홀딩 하시고 오늘 또 방송 후반에는 제2의 박셀바이오처럼 급등이 예상되는 그리고 제2의 퓨런티어처럼 상방으로 열려있는 종목 갖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락장은 걱정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작년에 주식하신 분 아시죠? 하루도 빠짐없이 지수가 빠져서 제가 기억하는 215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하락장에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전문가니까 마음 급하신 분들, 이제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아예 이런 하락이 너무 무서워. 그러면 주식을 접으시는 게 맞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접을 때 바로 그 시점이 바닥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주, 지난주 올림픽 종목들 복귀해드렸고 손절과 홀딩 의견 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본인 기준에 맞춰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이 꼭 정답이다. 홀딩이 꼭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시장은 계속적으로 유동적으로 흘러가니까 본인 생각도 유동적으로 하시고요. 저랑 같이 5월달 같이 하실 분들만 노란톡방 오시고요. 급락시가 너무 무서워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우선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리스마 폭발이다. 지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5월까지 쭉 들고 가고 중장기적으로 좀 홀딩하면서 끝까지 가보련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하는 그런 그 흐름이 지금 가시밭길이다 하신 분들에겐 도움이 될 겁니다.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고요.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또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수익률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자,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 하면 또 수익률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어떤 종목들이 또 어떻게 잘 올라갔는지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포트폴리오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워낙 이제는 이용준 해설위원 하면은 삼천당 제약이 대표적인 또 명사가 아닐까 싶네요. 100%가 넘는 수익률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나노텍도 95%, 꿈비와 박셀바이오 모두 89, 87,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습니다. 수익률 자체가 그냥 넘사벽입니다. 80% 이상의 수익률이 계속 현재도 고공행진 중인데 자, 이 가운데 우리 금메달 선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요즘에 또 새로운 용병이 나타났을까요? 지금은 뭐 제가 수익률 자랑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수익률 100% 났던 90% 났던 80% 났던 그건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지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컨셉은 노란톡방 들어오지 마세요. 이 컨셉하고 두 번째는 이 금은동은 앞으로가 좋아질 종목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수익률 1, 2, 3등 했는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지난달에 제 수익률 많이 냈다고 해서 이 하락장에 지금 수익률 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노란톡방도 단기적인 성향 걱정 많이 하신 분들은 오늘 들어오지 마시고 제가 오늘 금은동은 앞으로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들 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저는 LX 세미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익률로 하면 4.3%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4월 12일 날 방송을 했으니까 2주 정도 됐는데 왜 LX 세미콘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LX 세미콘이 바로
바로 여러분들께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좀 가려지긴 했지만 LX세미콘 이 자리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때 악재가 나왔죠. LG 디스플레이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런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종목은 굉장히 좋고 OLED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략한 후 하루도 빠짐없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포기하느냐? 왜 종목이 좋고 앞으로 오를 건데 왜 포기합니까? 이 동그라미 친 구간에서 추매 사인 또는 신규 매수 사인을 드렸죠. 그게 4월 12일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20일은 쭉 타고 오늘 최근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OLED 종목 섹터 중에 그러니까 OLED 섹터가 좋은 섹터 중에 LX세미콘이 이렇게 ESB-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4%지만 아마 제가 이번 주 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왔을 때는 LX세미콘 이렇게 장대 양봉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LX세미콘 노란톡방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홀딩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익절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LX세미콘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매출도 좋아지고 있고 OLED 섹터가 좋고요.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도 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시총이 크긴 하지만 이런 종목도 상한가 가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먼저 원픽으로는 금메달 LX세미콘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할 때 노란톡방에 얼마나 많은 질타와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했나요? 추매하겠습니다. 추매 사인 들어가지고 지금 수익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큰 LX세미콘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제 기준대로 제 심지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걱정 많으신 분들은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죠. 적금하시고 예금하시면 1년에 5% 주는데 하루에 30% 올라갈 수도 있고 30% 빠질 수 있는 주식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노란톡방은 그런 분들은 우선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드릴 거고 LX세미콘처럼 하락 견디셔가지고 추매해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잖아요. LX세미콘 급등도 나올 수 있죠. 이런 급등 그리고 이런 대응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오늘 금메달은 4%밖에 오르지 않은 LX세미콘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LX세미콘을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능성이 좀 큰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또 볼만한 은메달, 동메달 종목도 네. 볼까요? 네, 바로 그다음은 퓨런티어 할 텐데요. 제가 이제 한 종목 꼼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퓨런티어는 어제 4월 10일이 아닌데 어제 말씀드렸고요. 어제 25일 날 말씀드렸고 오늘 바로 1.6% 고가 대비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종목입니다. 4월 12 종목 아닙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어제 장대 양봉의 종가에서 말씀드렸고 바로 24,500원을 찍고 지금 내려왔죠.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가능성상 은메달이 가능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지수 하락이지만 자동차 관련 부품 관련주도 흐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게다가 최근 들어서 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중심에는 지금 우상향을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다가 오늘 음봉이 달았지만 아래꼬리를 달리고 5일선 위에 있는 퓨런티어 1.6% 하루밖에 되지 않은 이 퓨런티어 은메달 주겠습니다. 종가 이게 상방이 나오면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봉의 전고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고요. 오늘 아래꼬리 5일선 따라왔습니다. 물론 눌렸다 갈지 그냥 갈지는 모르겠지만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내일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제 요 근래 제가 방송 전문가로 수익이 잘 난다는 거 알고 있어서 주변 지인들이 종목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달라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제가 그 철칙이 있어요. 지인과 가족과 친척에게는 종목 추천 안 한다 이런 철칙이 있는데 어제 퓨런티어 우리 그 친척분께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저는 중장기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퓨런티어 가능성에 도전한다면 은메달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동메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메달은 제가 EDGC 갖고 왔는데요. EDGC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 고민도 많이 하시고 수익이 20% 가까이 났다가 지금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고 욕심 많으신 분들은 4월 10일 날 방송에 EDGC 들고 있으면서 지금 노란톡방에서 제가 저를 들들들들 하시는 분 계세요. EDGC 목표가 말해주세요. EDGC 언제 올라갑니까? 이제 어떻게 그런 분들은 노란톡방 나가시는 게 맞죠. 저는 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지 언제 갈지는 시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EDGC 보십시오. 이때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도 1차 VI, 그 다음 날도 1차 VI 했다가 지금 21선 아래 지금 내려왔고 양봉 도지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거래대금 터지고 하루도 지금 최근까지 하락장에는 거래대금 없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회사의 관계자이고 이 회사의 주가를 혹시라도 부양시키려고 하는 IR 담당자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부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말라서 죽을 때 그때 부양을 하겠습니까? 저는 제 주식 15년의 노하우 중에 EDC가 만약에 오른다에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 그 오르는 시점은 여러분이 다 포기할 때 그때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EDC 동메달 줍니다.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는 하락이 나올 거예요. 하락이 더 나와가지고 지금 BW 관련 이슈도 있잖아요. BW 이슈가 제가 정정 공시를 보니까 상장일을 5월 말이 아니라 6월 초로 옮겼더라고요. 아직 그렇게 된다면 지금 4월 중 말이니까 한 달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CB 전환사채 리픽싱 가격에 대한 이슈가 2,200원인가요? 2,400원인가의 기준가가 있는데 우선 전환사채를 이번에 추가 상장을 못하면 이거 또 한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 유자율하고 표면 이자율 0%라는 전환사채가 200억, 100억에 300억인가 400억 있잖아요. 이 이슈를 이번에 정리하지 못하면 EDC도 한참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포기할 때, 여러분이 말라 죽을 때 그때가 EDC 급등 시점이라 생각을 하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노란톡방에 EDC 언제 가요? 이렇게 이런 질문 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한 거는 그런 분들이 포기할 때 오르는 게 EDC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EDC 동메달 드릴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시고 내가 이용준을 믿고 4월과 5월 달 그리고 흐름에 대응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만 들어오시는 거지 EDC 몰빵했는데 왜 안 갑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EDC 20% 갈 때 왜 안 파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20%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매일 VI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런 과실을 먹기에는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홀딩하신 분인데 지금 자꾸 여기서 배깅하시면 안 돼요. 저는 확신 있고 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EDC 동메달 주고요. 언제 갈지는 모르나 EDC 갈 때 제가 방송에 다시 한번 오늘에 말했던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좀 뚝심 있는 분들이 좀 앞으로도 쭉 끌고 갈 만한 종목 괜찮다, 같이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은메달, 동메달, 금메달 모두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메달 EDC, 은메달은 퓨런티어가 차지했네요. 미래지향주의의 용준 해설위원님 최고입니다 하면서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오셨을 때 이제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들도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용준 해설위원님 우리가 또 강의가 있다 이런 네. 자료를 준다라는 건 미래지향적으로 좀 우리가 발전 가능성 있겠죠? 그렇죠. 뭐 공부하시는 거죠. 공부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주식하시는데 종목 주세요 하는 분은 한두 번은 맞겠지만 결국에는 뭐 깡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타 이벤트의 강의 자료를 이제 5분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 자료입니다. 교육 자료 받으실 분들은 기본 강의 4강과 HT 설정법 받으실 분들은 받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니까 이제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 하신 분들은 절대 신청도 하시고 마시고 들어오지도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모든 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꼭 필요하신 분만 신청하시고 필요하신 분만 들어오시고요. 방송도 필요 없는 분은 방송 끄시면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면 우선 1타 내용은 이제 기본 강의에 대한 내용들, 캔들에 대한 예, 그냥 쭉 넘겨주세요. 캔들에 대한 내용,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 USB에 담겨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분들, 하락장에 공부하실 분들은 꼭 USB 신청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넘겨주세요, PD님. 네, 쭉 넘겨주세요. 이게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 매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거 넘기고 재무제표도 하시고 USB를 신청하고 뭐 노란톡방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무상으로 5분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HTS 설정법도 제가 이 USB에 담겨 있습니다. 일봉, 분봉, 호가창, 관심종목 이렇게 해서 USB 보내드릴 테니까 힘든 장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쉽게 찍어놨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50대, 60대, 70대 분들도 한번 보시면 또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만 노란톡방 오시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안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급등주 찾는 키움 HTS 오늘 화면 번호로 한번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 번호만 좀 체크하셔가지고 본인 화면에 깔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조건 검색 실시간 화면입니다. 0156 화면 하고요. 제가 보는 0198 하면 실시간 종목조회 상위 순이고요. 1413 하면 엑스레이 순간 체결형 화면입니다. 이 3개를 깔아놓으시면 되는데
조건 검색 실시간은 조건 검색식은 제가 공개를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는 본인 조건 검색식이 혹시 깔려 있다면 이렇게 까시면 될 것 같고 0198 하면 기본 세팅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오픈할 거는 1413 하면 제가 처음으로 TV에서 처음으로 제가 한 세팅 값을 오픈해 드릴 테니까 이대로 한번 세팅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 화면을 보면 핵심은 우선 한호가의 결정 금액을 5천만 원 이상으로 매수 금액을 잡고 있고요. 신규주는 3천만 원으로 두 개 잡고 있기 때문에 한호가에 5천만 원 이상이 올라오면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의 검색에서 그 종목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핵심은 여기입니다. 현재가는 1,000원 이상으로 잡았고 거래량은 10,000주 이상 잡았습니다. 등락률은 아예 초반부터 1% 넘을 때부터 조건이 나오게 해놨기 때문에 요거 한번 설정해 보시고 핵심은 이 하단에 있어요. 좀 가렸는데 이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게 그냥 띄워놓으면 ETF, ETN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뜨거든요. 그래서 제외하는 항목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시 좀 제외는 첫 번째로 관리 종목, 투자주의, 정리매매, 투자 경고, 우선주, 투자 위험, 그리고 핵심은 ETN, ETF 이거를 제외를 하셔야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유튜브 실시간 방송했는데 한일사료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일사료 사실은 제가 방송을 오늘 1시간 반만 했지만 한일사료 익절 구간이 나왔지만 본청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 한일사료 18% 올라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매매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가는 종목들 위주로 이런 검색식을 통해서 여러분께 발굴해 드린다는 거죠. 제가 하루에 한 종목만 하잖아요. 단기 한 종목, 종가 베팅 한 종목 하는데 한일사료 그냥 매수하고 홀딩 하신 분이라면 18% 오늘 종가에 끝났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단 이런 것들은 매도는 본인 그릇대로 하는 거니까 이런 조건 검색식 화면에서 세팅값을 오늘 꼭 챙겨서 한번 보시고 이 센티 값은 해놓으시면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진짜 도움이 되실 거고 자, 이 내용은 제가 사실 방송 처음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고 하락장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마음 급하신 분들은 지금 포기할 순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그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 설정식 한번 공개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좀 하면서 앞으로 내 투자의 방향성을 좀 레벨업 시켜보고 싶다. 그리고 좀 중장기 가능하게 좀 버티면서 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런 성격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해설위원님이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해도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왜냐? 그만큼 좀 공부를 하고 싶은 열정도 있겠죠.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 궁금하시다면 7777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릴게요. 들어오셔서 또 공부도 하시고요. 또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그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오늘 시장이요. 지금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보세요? 아니면 장마 전선이 지금 짙게 깔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마음은 지나가는 소나기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렇게 지난주부터 빠지니까 제 마음이 아주 울적하지만 지나가는 소나기인지는 이번 주에 결정이 날 것 같다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악재가 이미 나왔던 악재들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시 우려서 지수를 밀린다는 거는 진짜 이건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약하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선진국 시장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우리 생각인 거고 금융 측면에서는 이머징 마켓입니다. 개발도상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게 우리나라 시장이다. 작년에 지수 급락을 할 때 제가 그걸 보면서 매일매일 하락을 할 때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맞는 건가? 왜 이렇게 약하지? 환율 오르고 원자재 오르고 그런다고 빠지고 미국 증시 빠진다고 빠지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맞는 건가 싶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하락시키기에는 이 악재들이 너무나 올드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를 기점으로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신 분들, 지금 이런 하락장에 이미 쫄리신 분들은 주식을 그만하실 때가 딱 된 거죠. 다 떠나고 그래야 2월달, 3월달, 4월달 그때처럼 급등이 나오고 박스일발 상한가 박수 칠 때 들어가면 또 이제 하락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악순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실 분들은 주식 지금 하시면 되고 떠나실 분들 빨리 떠나시는 게 왜냐하면 그게 악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하고 안 맞는 분이 주식을 하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악재는 너무 올드하다. 지수를 밀기에는 너무 올드한 악재로 미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소나기로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제 보시면 좀 소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볼만한 테마가 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봐야 했던 테마 포인트는 어느 쪽으로 보셨나요? 급락을 했던 이슈 여러 가지 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사료 테마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한일 사료 공략했던 이유도 이런 건데 한일 사료, 곡물 사료주 중에 2등주 또는 3등주이고 대장주는 미래 생명 자원인데요. 오늘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파기 위협한다. 이게 진짜 뭐 저는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지만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자원의 무기화가 이제 뭐 자원의 무기화가 지금 식량의 무기화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곡물주들이 다시 올랐는데 미래 생명 자원이 우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대장입니다.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지금 있는 지가 벌써 해수 2년이 넘어간 상태에서 이런 이슈가 작년, 재작년에 이미 곡물주가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때는 현대사료가 급등이 나왔고 한일사료 따라갔는데 지금 이게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돌아온 재료이기 때문에 그때만큼 절대 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늘 미래생명자원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중단 경고했고요. 게다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도 했고 게다가 곡물 협정 연장이 없어지면 또 비료, 사료 이런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이 주가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하고 옥수수 최대 수출국입니다.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밥값도 엄청나게 올랐죠. 제가 저희 회사 들어올 때가 작년에 들어왔을 때 7,000원, 8,000원 했던 밥값이 지금 9,000원, 10,000원, 12,000원 하니까 뭐 진짜 이게 전쟁이 그런다 해서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밥값이 내려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생명자원으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흐름상 보면 상한가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나오다 오늘 상한가를 드셨는데 내일 물론 상한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게 전쟁의 초창기에 있었던 미래생명자원의 가장 큰 흐름, 큰 파동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재료는 벌써 2번, 3번, 4번 이렇게 도는 재료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흐름이 괜찮을 것 같지만 미래생명자원을 그 전에 생각하면서 이게 2배, 3배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거는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한일사료 말씀드릴 텐데 한일사료 오늘 제가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을 해서 물론 바로 흐름이 분봉상 공부를 좀 지켜드리면 제가 잘 공략을 했죠. 여기 보시면 분봉 급등이 나와가지고 거래량 터진 거 확인하고 중심선 값에서 제가 6천 얼마에 공략을 했던 것 같은데 공략을 하고 한번 올랐다가 흐름이 지지부진하다가 오후 1시, 2시가 넘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간 본인은 매도는 본인 성향이니까 이게 뭐 손해폭이 어느 정도 있어도 홀딩 하신 분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 고점은 18%고 분봉상하면 12% 정도 수익이 나왔을 거고 내일도 수익이 나올 건데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제가 우선 노란톡발 공략을 했던 이유가 보십시오. 일봉의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사료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공략을 했습니다.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내일 흐름 더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과거처럼 2배, 3배 갈 거야 이렇게 중장기로 보시는 것보다는 흐름은 내일이나 모레까지 우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18일이면 다음 달 18일이기 때문에 지금 일정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18일까지 갖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사료 곡물주 흐름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게 2배, 3배 간다는 생각보다는 단기 트레이드로 보실 건데 대장주는 미래생명자원이고 2등주도 여러 가지 있는데 2, 3등주는 한일사료니까 관종에 넣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내일 돼봐야겠지만 지금 급등해버린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사인을 대응을 안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손절이 잘 안 나가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이 하락장을 좀 같이 견뎌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고요. 급등주 매매하실 분들은 우선 노란톡 오늘은 입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곡물과 사료에 대한 테마를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좀 볼만한 또 종목은 미래생명자원 더불어서 또 한일사료까지도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이 정말 잘 갈 수 있을지 오늘의 또 테마에서 뽑았던 거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이용준 해설위원님 화이팅 하면서 또 응원의 댓글 물결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USB도 받고 싶고요. 또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요 5월장 든든하게 중장기적으로 함께 끌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세요.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링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곡물 사료 봤잖아요. 이번에 좀 다른 쪽으로 분위기 좀 전환해서 볼만하다라고 할 만한 매치 포인트 있었을까요? 네,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관련 테마들이 대우품까지 가는 상황에서 충전소 테마가 안 갈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남들이 안 보고 있을 때 미리 선취매해가지고요. 들고 계시면 4월달, 5월달에 급등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생각됩니다. 오늘 이슈가 있었죠. 현대차가 한국 전기차 충전소 서비스에 유상증자를 참여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만들어서 될 게 아니라 충전소에 있는 스테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슈가 있는 거고 환경부에서도 15,000기를 설치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장주는 디스플레이텍입니다. 디스플레이텍 우선 오늘 또 급등이 나와서 11% 마감을 했는데 핵심은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고 글로벌 회사죠. 이 현대차가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유중에 참여한다고 5월 2일 날 183억 원을 출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한국 전기차 충전소 서비스의 지분이 무려 254억이 되는 거고요. 지분율로 하면 현대자동차가 38%를 갖고 있는 거고 기아가 25%, KT가 19%, 지금 말씀드린 디스플레이텍이 17%를 갖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17%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텍이 지금 전기차 충전소 테마 중에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죠. 하지만 이 윗꼬리가 하락을 말하는 윗꼬리일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을 말하는 윗꼬리인지 내일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파동이 1파동, 2파동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21선 걸려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텍은 말씀드리면 중장기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략 지점은 내일 할지 아니면 내려갈 때 할지는 시장을 보면서 해야 되는 게 보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릴게요. 대장은 디스플레이텍입니다. 디스플레이텍이고 제가 이제 제일 전기공업 한 번 더 갖고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제가 노란톡방에서 야단을 많이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야단 치던, 여러분 싫어하던, 여러분 손절을 하던 저는 기준이 안 갔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22선 깨져 있고 62선 걸려 있긴 하지만 핵심은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키 맞추고 가는 거죠. 언제 갈지 모르죠. 내년에 갈지, 뭐 다음 달에 갈지, 내일 갈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노란톡방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언제 갑니까? 제가 올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지 마시고 이게 중장기로 자, 이 종목 재무제표의 유보율, 매출액, 영업이익 다 확인하고 갖고 온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제일 전기공업은 2등주로 또는 3등주로 전기차 충전소로 갖고 계시면 된다.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바로 갈지 안 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은 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 안에서 디스플레이텍과 더불어서 또 제일 전기공업 계속 얘기해주고 계시니까요. 들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결정적 한방 종목 곧 공개되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투자 올림픽 오늘의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지금 많은 분들이 높이뛸 종목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데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오늘 GS 글로벌 갖고 왔고요. GS 글로벌은 지금 더블 제로가 있기 때문에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사실 모르겠어요. 지수가 빠지면 좋은 재료도 안 가는 건 맞는데 GS 글로벌을 관심 종목에 우선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 글로벌 말씀드릴 텐데 이것저것 다 거두절미하고 석탄하고 어제 말씀드린 페라이트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석탄은 원래 기존에 이제 여기가 그 수출 회사이기 때문에 석탄 관련주로고 보고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겨울 때 석탄 이슈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히토류 안 쓰고 중국이 자원의 무기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테슬라 쪽에서 차세대 테슬라는 페라이트를 쓰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석탄과 페라이트 관련주로 GS 글로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GS 글로벌은 물론 무역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 디젤 사업도 하고 있고 제가 핵심을 두는 거는 차량 모터용 페라이트 사업, 글로벌 전기차 업체 공동 개발했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GS 글로벌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벌써 이제 2,800원이 3,500원 됐으니까 상승이 나와서 내일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는 저는 우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락이 나온다면 충분히 좋은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면 GS 글로벌은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급등주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보다 좀 긴 호흡으로 이번 주 하락장 나오면 하락장 소나기 오면 소나기를 피할 수도 있지만 피하지 못하면 좀 맞아보고요. 맞고 나서 햇빛이 뜨면 그때 좀 더 열심히 달리면 되죠. 우리가 2월, 3월, 4월 돈 이빠이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많이 벌었고 4월 마지막에 좀 일타 하더라도 그래도 좀 잃으면 어때요?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하지만 남들 이럴 시점에 이제 하나둘씩 노란톡방 나가는 사람 있죠. 아, 무섭다, 모르다. 이랬던 사람들 다 나가고 말랐을 때 그때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S 글로벌 오늘 여러분께 높이뛸 종목으로 드릴 거고요. 핵심은 마지막 한마디 말씀드리면 절대 세력이나 주포들은 개인들을 데리고 그 주가를 부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빵을 먹을 때 개미가 붙어있으면 개미를 털고 먹습니까? 개미랑 같이 먹습니까? 이거 명심하시고요. 남들이 떠날 때가 그때가 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노란톡방 오실 분만 오시고 쉬실 분은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SG 글로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셨고 타점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본다면, 좀 천천히 본다면 매수 타점은 어디가 좋을까요? 목표가까지? 굳이 잡는다면 종가에 3,390원 잡고요. 내일 바로 상승 나오면 3,600원 단기 목표가 하고요. 손절은 3,000원 잡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수 하락할 때 종목이 밀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매수가로는 3,390원, 목표가 3,6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3,000원 꼭 다시 한번 전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또 50분 동안 쭉 이 얘기 해봤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궁금한 사항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원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대장주 단기 매매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리고 문자도 열어놓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 단기 매매법 온라인 또 무료 방송 살짝 언제 하는지만 알려주실래요? 금요일 날 하고요. 수요일, 금요일 날 제가 이런 표현이 맞지만 영혼을 갈아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니까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단기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오늘은 한일사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투자올림픽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내내 비가 와서 우산 쓰고 다녀도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시장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장화 신고, 비옷 입고, 그리고 함께 튼튼하게 저희와 전략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장대우산 같은 방송 투자올림픽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